24,000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났죠. 저는 정말 정말 분개합니다. 여기 이 이낙연 씨, 저는 민주당 대표로 안 되길 바랬는데 사실 박주민 의원은 조금 네 아직 인지도가 약간 그런 나이 때문에 나이도 문제는 아닌데요. 아무래도 이제 재선, 초선 요 정도 급이니까 당 대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죠. 근데 김부겸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가족들이 네 친인척들이 조금 네 저쪽이랑도 또 연맥이 있으니까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낙연 아저씨는 안 되길 바랬어요. 네 이거 됐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러고서 이번에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최고의 똥볼을 차고 있죠. 일단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하자. 뭐 홍남기 씨가 자기 라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 확정인지 모르겠는데 어 어디였죠? 국민의힘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나게끔 주선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소식이 이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때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막았던 사람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였어요. 뭐 광주도 가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분 그 선거할 때 이렇게 후보를 자기 맘대로 경선도 막 어기고 자기가 심지어 비례대표로 나오고 이런 사람을 다시 문재인 대통령님이랑 얘기를 하라고 시킨다고요? 아 물론 협치는 해야 되죠. 근데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 그런 인물입니까? 대화가 될 만한 인물입니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 아저씨를 또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 아저씨는 예의 바르게 일단 여태까지 보여진 이미지 그래요. 어른으로서 또 대접을 할 텐데 그럼 또 얘기하자는데 또 갈 테고 존중해주면서 이게 뭡니까? 국민들이 180석 뽑아줬는데 그러라고 180석 뽑아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이거. 오전에는 이렇게 떴었어요. 통신비 17세에서 34세 그 다음에 50세에서 50세 이상 지원 그랬다가 이제 막 댓글에 뭐라고 달리니까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댓글에 서 있었는데 그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이제 물론 대통령님도 이랬겠죠. 통신비 월 2만원 일괄 지원하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아마 확정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오후에 최종 결정 난 거는 13세 이상 국민의 통신비 2만원씩 지원. 근데 전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저는 정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통신비 2만원 그러니까 휴대폰 쓰고 있는 사람만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원을 해야 될까요? 통신비를. 아 물론 통신비 못 낼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못 나가니까 휴대폰으로 뭔가를 해가지고 뭐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냥 근데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거 기업한테 갑니다. 바로.
세금을, 그러니까 돈을 순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줬다가 기업 끝.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세금 좀 내겠죠. 근데 이번에 힘들다고 기업 이거 세수 안 늘었다고 분명히 또 세금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이러면 돈이 돌지 않아요. 이걸 모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이거 같이 나왔던 거.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현금 준다. 아, 받으시면 좋겠죠. 553명. 근데 이거 이미 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까지 주진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자녀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린 학생들한테 이미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까지 그냥 그러려니 할게요. 네, 요즘에 뭐 애기 있으신 어머님들 유치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도 못하고 그래서 힘든 거 아는데 음, 여기 댓글에 아마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 중고등생이 더 먹기도 더 먹고 돈도 더 많이 든다. 형평성이 걱정된다. 대학생들은 비싼데 학비도 비싼데 전 국민 걸 다 줬어야지. 차라리 이래놓고서 이 10만 원 그냥 전 국민한테 주면 안 되나요? 나눠서 553만 명이니까 만 원씩 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게 많아요. 건물들도 다 똑같이 받는 거임. 막 쓰네. 미취학은 중복으로 몇 번이나 주고 중고등 국민도 아닌가 보네요. 미혼자는 세금 많이 내는데 역차별당한 느낌? 40대 50대 가장도 허리 휜다. 세금도 제일 많이 가져가면서 안 써줄 세금을 왜 주냐. 본인 자식 키우는 거다.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제발 제대로 좀 돈 좀 씁시다. 일부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거 언제 나왔나요? 9일? 오늘이 9일인가요? 네. 정말 정말 이거는 이분이 지금 머리에 총이 맞은 건지 어 진짜 이제 당까지 권한을 잡아서 폭주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맨날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추석을 앞두고 김양런법 완화, 소비 촉진하겠다고요. 상한선을 10만원에서 20만원 늘리겠다고. 아 진짜 이게 제정신일까요? 저 보수예요. 어, 미친 그 국민의힘 이런 데 지원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원래 민주당, 네, 정의당 이런 데를 지지하는 다고 보시면 돼요. 정치적으로는. 저는 거기도 사실 우리나라에선 진보지만 그냥 보수 축에도 못 들어가는 네, 보수 집 네, 우리나라에선 진보지만 보수에도 안 되는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국민을 생각하는 게 보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 국민을 생각하는 뭐 보수 집단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뭐 여기 농수산물 이런 데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김영란법 원래 취지가 뭐였나요? 뇌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한테. 이거 일반인들 선물 주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지금 고위공직자한테 그러니까 거래상 의리갑한테 뇌물 주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하청업체가 원청업체한테 선물 주거나 담당자한테 공무한테 선물 주거나 고위공직자한테 선물 주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풀겠다는 거는 뇌물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이 정상적인 건가요?
어차피 이거 저기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줘요. 이거 10만 원 허용한다고. 아, 물론 뇌물 더 많이 주겠죠. 암암리에도 주고 있는데. 근데 정말 국민들은 이 10만 원 선물해줄 돈이 없어요. 당신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정말 저렴한 10만 원짜리 선물이니까 받아도 되겠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20만 원짜리도 비싸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인들은 그 돈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 주자고 한 거잖아요. 이재명 아저씨가 한 방에 사자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쓰게끔. 근데 당신들은 그거 그냥 한 방에 사자고 하자고요. 20만 원. 초등학생 자녀 1인한테 몇 개월 동안 써야 될 돈 20만 원 주자고 하면서 그럼 그 돈 주고 요걸로 선물 사서, 그러니까 애들 주지 말고 선물 사서 뇌물로 바치라는 얘기인가요? 금액이 딱 맞는데? 아, 진짜 실망 실망 대실망입니다. 이재명 아저씨 오늘 한 거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하라고요. 지역 카페에 돈이 없으니까 이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줬으면 이거 안 해요. 아, 물론 기존부터 진행하고 있었지만 경기도 의회랑 좀 더 해서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됐다고 하니까 경기도 의회 의원님들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잘 못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제 지인분 중에도 한 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 원래 여기가 10% 줬거든요. 지역 카페 추가로. 근데 이제 15%를 더 줘서 쓰게끔 하자고 하고 머리를 잘 쓴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2개월 내에 쓰면 3만 원을 더 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카드나 모바일 확인할 수 있게끔 그게 되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이 1천억이에요. 원래 500억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3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총 1천억으로 줄 수 있는 게 333만 명이다.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뭐 경기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20만 원 샀던 거, 네, 거기에서 다시 예산을 뽑아서 이쪽으로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어쨌거나 경기도도 네,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쓰는 거는 의원님들도 동의할 거라 예상합니다. 어차피 회수되는 돈이잖아요. 저는 원래 이거 반대였어요. 막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사면 도 예산, 시 예산으로 10%더 주는 거 쓰는 사람만 이득이거든요. 아, 물론 지역에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 돈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가면서 그 지역 화폐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냐. 이것도 여기 좀 그 관련된 사람들이 자리 만들고 돈 먹고 그렇게 하는 그 시스템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분들한테 좋으니까 지금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최소한 이 정도 하시라고요. 이건 지금 이거 1,000억으로 네, 333만 명한테 도움이 된다고요. 이거 만약에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네, 사실 4인 가족 100만 원 쪼잔하게 그게 뭡니까? 그래놓고서 애 더 나라고요? 그냥 1인당 주면 되잖아요. 0살부터 90살, 100살도 부자 가난한 거 상관없이. 그럼 그 돈을 어디 가서 쓰냐고요? 물론 부자들은 통장에 넣겠죠. 근데 이렇게 지역 화폐로 주면 기한 내에 쓰잖아요. 3개월 한정 두면 부자들은 뭐 그걸 알아서 뭐 기부를 하든 뭘 하든 하겠죠. 자기네 회사에 쓰든. 근데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영세 자영업자한테 쓴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리게 되면 일자리 직원들 자를 거 안 자르고 그냥 쓴다니까요. 그럼 고용안정금 줄 필요 없어요.
고용지원금 안 줘도 돼요. 왜 돈을 두 배로 쓰냐고요. 아, 물론, 네, 대기업 지원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그거를 대통령 아저씨 뭐합니까? 이낙연 아저씨 뭐합니까? 당정청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이상한 짓 하면 찾아내서 해야죠. 보좌관들 뭐예요 도대체? 한통속인가요? 이재명 아저씨만 이러고 있나요?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보세요.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댓글 달렸는지 모르겠네. 여기 보세요. 지사님 잘하셨습니다. 난세의 영웅. 방역도 중요하지만 소비 또한 중요합니다. 진짜 박원순 아저씨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데 서울시 계셨으면 서울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 서울, 아, 네, 아니에요. 이낙연 씨는 제가 봤을 땐 대통령감 아니에요. 저는 원래 문재인 씨 전에도 이재명 아저씨가 되길 바랬는데 국민들, 네,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겠죠. 지금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많겠죠. 이런 거, 이런 거 못 내놔요? 당신들은 머리가 없어요. 이재명 아저씨만 머리가 있어요. 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 되실 정도로 법 공부도 하시고 행정하시면서 경제 공부도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수준이 제가 봤을 때는 웬만한 대학 교수님보다 훨씬 훨씬 뛰어나세요. 근데 이런 분이 되면, 네, 이거 이낙연, 이런 분이 되면 뭐냐고요. 말만 최선을 다해서 주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소상공인한테 100만 원, 200만 원 딱 주잖아요. 이분도 어디다 쓸까요? 다른 가게 써요? 아니요. 임대료 바로 줘요. 그리고 은행에다 이자 갚아요. 그 다음 기껏 했던 거 물건 사했던 거 그거 돈 주겠죠. 그럼 바로 끝이라니까요. 이 돈이 돌지 않아요. 이분. 네, 이런 분이 사라져야 돼요. 저는 지금 하는 거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이런 말 좀 그런데 이명박근혜 아저씨랑 이명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더러운 국민의 힘. 네, 거긴 사람의 집단이 아니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당신들 찍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180석 만들어줬는데 이게 뭐냐고요? 아,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2개 정도 시간이 있어서 하나 더 정도 찍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차피 제 맘이니까 뭐 시간 되면 올리고 시간 안 되면 다음에 찍을게요. 뭐 검찰은 지금 이걸로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죠. 네, 제가 왜 진짜 이런 쓸데없는 김영란법 누가 냈을까요? 이거 도대체 이분일까요? 이분일까요? 지금 이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분 뭐 또 다시 뭐 저기 격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통령 후보 나오지 마세요. 당신 같은 사람은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없어요. 여태까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제가 인정하는 대통령님은 노무현 아저씨, 그 다음에 초석을 열었던 김대중 아저씨,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어, 능력치는 좀 부족하지만 행동력이 있었던
김영삼 아저씨. 근데 김영삼 아저씨는 경제를, 진짜 좋은 대학교 나오셨다고 했는데 경제를 잘 몰라서, 당신처럼 그런지 몰라도 휘둘려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 오게 만들었죠. 알짜 기업들, 검은 머리 외국인들한테 팔게 만들었죠. 외국에 팔게 만들고. 그분은 공과 가가 있는데 그 외의 대통령은 다 당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국민의 마음은 1도 모르고 권력만 보고 재벌들 편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꼴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놓은 거지, 당신들이 정치 잘해서 좋은 나라가 된 게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 국민들이 들었어요. 당신들 하는 거 뭐 있어요 그때? 그래놓고서 권력 받아먹고, 언론들 그 전에는 그냥 박근혜 그냥 씨다 해가지고 받아 적기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이가 없습니다. 당신들은 진짜 이런 국민들을 만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검찰, 판사, 그 사람들도 국민의 일부긴 한데 당신들은 그때 촛불 지지하지 않았잖아요. 그 정권 유지되길 바랬잖아요. 다시 그 정권 가게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을 노예로 두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이낙연 아저씨, 당신 같은 사람들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지 마세요. 제발. 이 방송 듣는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격해져서 진짜 답답해요. 네. 어떻게 저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만, 이상한 사람들만 밑자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선거제도 정말 잘못된 걸까요? 민주주의가 이상한 건가요? 일단 끊습니다. 날씨 추워지니까 제가 봤을 때 마스크 쓰고 손도 잘 닦고 뭐 얼굴 같은 거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독감이 유행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날씨가 또 추워지면 그럴 수 있으니까 독감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